수영용품은 무조건 단점이 있나 수영이? 그래서 내가 조금 수북하다 이 은근히 살 게 많은 브라질리언 왁싱 내가 수영을 한 달 다니고 안 했지. 수영복 5만 원에 진짜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루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오, 좋아. 저희랑 지금 한 3년째 같이 살고 있는 몬스테라 하루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지난 3월 3일에 수영 강습을 처음 듣기 시작해서 지금 한 달 차가 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한 달 하고도 한 열흘 정도? 제 3월달 수영 목표가 자유형 25m를 성공하는 거였는데 제가 저번 주쯤에 50m를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 너무 멋있죠? 오늘도 사실 강습 있는 날이었는데 강습 듣고 자유수영 레인 가서 50m를 하고 왔거든요. 이런 제가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수영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 아마 엄청 특별한 건 없겠지만 제가 이제 수영 왕초보는 아니고 한 초보 정도는 된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제가 수영할 때 좀 궁금했던 거랑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랑 유튜브 댓글로 질문해주신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합쳐서 왕초보 수영 한 달 후기를 그냥 좀 수다 떨듯이 가볍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맨날 수영을 하니까 수영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오늘도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깜짝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안나 루이사에서 저한테 또 광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제가 안나 루이사라는 브랜드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광고로 2번씩이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이 안나 루이사라는 기업의 철학에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인데요.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제품 생산에서부터 패키징, 배송까지 탄소 중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착한 브랜드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주얼리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어서 좀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기에도 좋고 선물용으로 고를 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최근 영상에서 자주 찾아서 문의해주셨던 이 목걸이도 안나 루이사 제품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서 어떤 룩이든지 좀 유행 타지 않고 무난하게 찰 수 있는 그런 목걸이 같아요. 제가 이번에 픽한 제품이 2개가 더 있어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깔끔한 귀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이번에 호치민 여행 가는데 그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걸로 골라봤어요. 엄청 깔끔한 디자인이죠. 생각보다 과하지 않고 이번 여행 때 이거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3번째 제품은 사실 동생 픽이었는데요. 이런 스네이크 체인 팔찌입니다. 전 사실 스네이크 체인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서 동생이 이거 골랐을 때 내심 좀 저런 거를 고르나 이랬는데 막상 받아보고 착용해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이런 스네이크 체인이 잘못 차면 좀 깡패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손목도 얇아 보이고 깔끔하니 이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예쁘고 동생이 요즘 맨날 차고 다니는데 오늘 영상 찍어야 되니까 놓고 가라고 했어요. 안나 루이사 주얼리 제품들은 사실 골드가 주력이라서 골드가 조금 디자인도 다양하고 예쁜 게 많긴 한데 저는 좀 날 따뜻해질 때는 시원해 보이는 실버에 손이 많이 가서 이번엔 다 실버로 골라봤어요. 이 목걸이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돈 받은 이래로 하루도 안 빼먹고 착용 중인데 물에 닿고 이래도 변색도 없고 오래오래 아주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패브릭 파우치에 액세서리를 담아서 주는데 이런 게 여행 갈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이번에 호치민 갈 때도 여기다 귀걸이랑 목걸이랑 다 챙겨가려고요. 지금 안나 루이사에서 마침 봄 할인을 진행 중이거든요. 제품 하나 고르고 또 하나 고르면 한 품목에 대해서 4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지금 구매하시면 제가 봤던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겟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신 덕분에 안나 루이사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쓸 수 있는 할인 코드도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뾰로롱! 세일 기간 아니더라도 이 코드 쓰면은 20% 할인받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코드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영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완전 왕초보 수영이었기 때문에 수영 시작하기 전에 제 수준이 어땠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짜 수영의 숫자는커녕 시옷자도 모르는, 물에 뜰 수도 없고 오히려 물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이 제주도라서 어릴 때부터 좀 바다에 놀러가고 물놀이 가고 이럴 기회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가족들이랑 물놀이를 갔었는데 중문해수욕장을 갔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도 수영을 해서 물놀이를 간 건 아니었고 그냥 튜브 끼고 놀고 이 정도였어요.
그 중문 해수욕장에서 또 튜브 빌려가지고 물놀이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파도 치면 오히려 튜브가 더 위험한 거 아시죠? 제가 튜브 끼고 이렇게 둥실둥실 대면서 놀고 있었는데 물살이 좀 세지면서 제가 완전 이렇게 뒤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해변 그 모래사장에서 점점 멀어진 거죠. 막 그 땅에 발이 안 닿기 시작하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내가 막 무서워가지고 엄마를 불렀는데 내 목소리가 엄마한테 안 들리는 것 같고 뭔가 그때 그 공포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결국에는 엄마가 그 해변가에 있던 안전요원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저기 우리 애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저를 이제 다시 갖다 놔주시긴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튜브 끼고 가다가 그냥 물에 떠밀린 정도였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제가 수영을 못해서 그런지 그게 너무 무서웠고 가끔 엄마랑 얘기해보면 저보다도 엄마한테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제가 죽는 줄 알았대요, 엄마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물놀이를 간 적이 없었어요. 대학교 오면 이제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 뭐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 가자고 하잖아요. 전 그런 것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29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물놀이를 한 번도 안 간 거죠. 아무튼 수영 시작하기 전에는 그 정도로 물에 대해서 좀 공포도 있었고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수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작년 12월에 퇴사를 하고 1, 2월에 조금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번 달 말에는 동생이랑 호치민을 가기로 했고 그 6월에는 제주도에 가서 저희는 뭐 도민이고 사실 거기가 집이지만 그래도 좀 관광객처럼 드라이브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러자 이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여행 계획을 짜놓고 좀 생각을 할수록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놀이를 못한다는 게. 호치민도 그렇고 6월에 제주도도 그렇고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해가 막 쨍쨍하고 물놀이 하면 딱인 날씨잖아요. 그 좋은 날씨에 여름에 여행을 가서 물놀이 한번 못 간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쯤에 엄마가 마침 수영을 좀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막 필라테스, PT 이런 거 상담을 받아봤는데 엄마랑 잘 안 맞아서 엄마가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내가 먼저 수영을 배워가지고 엄마를 가르쳐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제 내심 항상 물에 대한 공포를 좀 극복하고 싶다. 내가 생존 수영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철부대 이런 거 진짜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물에 그냥 빠뜨려 놓고 수영해서 섬까지 헤엄쳐 가라 그래요. 저한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 그런 일이 물론 안 생기면 좋지만 배 타고 가다가 갑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길 가다가 이제 캐스팅을 당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강철부대 일반인 버전 할 건데 수영하고 이런 미션이 있다 하실 수 있냐. 제가 수영을 하면 좋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생존용으로라도 수영을 배워놔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좀 겁이 났던 것 뿐이지 그런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행 가서 물놀이를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플러스 내가 먼저 배워서 엄마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플러스 생존 수영에 대한 필요성 이렇게 다 합쳐져서 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마침 그 생각을 했을 때쯤에 저희 시에서 하는 수영 강습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신청해가지고 딱 돼서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수영 강습 준비물 얘기를 해보자면 전 처음에 느꼈던 게 수영은 진짜 맨몸 운동이잖아요. 내 몸과 물만 있으면 하는 운동인데 이 은근히 살 게 많네? 이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수영복, 수영모, 수경 이거는 필수. 그리고 여자분들은 가슴에 넣는 그 가슴 패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야 되고 귀마개, 코마개 이런 거는 그냥 선택사항 같아요. 저 처음에 그걸 사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수영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해서 처음에는 안 샀었는데 지금 뭐 해보니까 뭐 없어도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좀 귀에 물 차면 염증이 잘 생긴다거나 뭐 호흡이 조금 어렵다거나 이러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샤워용품 같은 거야 집에 있는 거 좀 소분해서 가져다녀도 되고 집에 뭐 새 제품 이렇게 쟁여놓은 거 있으면 그런 거 가져다니면 되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습식 수건은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습식 수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타월보다 흡수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물기 이렇게 닦고 그냥 짜기만 하면은 알아서 잘 마르는 그런 수건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수영 끝나고 샤워를 하고 탈의실에 가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샤워하고 그냥 물 질질 흘리면서 탈의실 가서 수건을 꺼낸다? 그러면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혼나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미끄러우니까 사람들 지나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거는 기본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습식 수건을 아예 목욕 바구니에 넣고 들어가서 몸을 잘 물기를 닦아줘요. 습식 수건은 물에 막 젖어도 짜면은 금방 이렇게 마른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더라고요. 몸에 물기를 잘 닦고 그 다음에 이제 탈의실 나가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저는 습식수건도 한 장 가져다니고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보송보송한 타월도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습식 타월이 필수템이고 오히려 타월이 좀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습식수건으로 물기를 충분히 잘 닦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머리숱이 많아서 타월로 좀 잘 말려줘야 돼가지고 타월을 가지고 다니는 건데 짐 늘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습식수건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 게 뭐 있지? 수영 가방. 수영 가방 은근히 비싸거든요. 막 한 기본이 4, 5만 원이래요. 좀 크기가 커지면 6, 7만 원도 우습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수영의 시옷자도 모르는 왕초보였기 때문에 내가 수영을 한 달 다니고 안 할지 어쩔지 모르는데 4, 5만 원 되는 거를 덜컥 산다?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수영을 배워보는 건데 어쨌든 냅다 좋은 가방 산다고? 그게 그렇게 유용할까? 좀 사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 수영 가방인데 안 보이시죠? 제가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저는 이 메쉬백이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한 2,000원이었나 그때? 일단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저처럼 처음부터 큰돈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알록달록한 수영 가방 볼 때마다 좀 탐이 난다는 거죠. 나도 저런 데다가 샴푸랑 트리트먼트 담아서 넣고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혹시 이런 비슷한 메쉬백을 사실 분들이 있을까봐 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메쉬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형태가 잘 안 잡혀있는 메쉬백은 좀 비추해요. 이렇게 밑에가 판판하게 잘 받쳐줘야 물건을 좀 세워놓는데 지금 저 여기 보면 이게 다 눕혀가지고 다니거든요. 정리를 못해요. 이렇게 큰 애들은 여기다가 꽂으면 좀 이렇게 헐겁다 보니까 가끔 이게 이렇게 빠져나와 있고 이래요. 근데 뭐 이제 2,000원이니까 그 정도는 좀 이제 감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게 결정적으로는 색깔이 너무 칙칙해요. 제가 수영을 한 달 좀 넘게 해보니까 수영용품은 무조건 화려하고 색깔 쨍하고 알록달록한 거 그런 게 예쁜 것 같아요. 검은색, 회색 이런 거보다는 핑크, 노랑, 빨강, 초록 이런 게 예뻐요. 그래서 수영 내가 레벨업을 좀 하고 수영을 내가 진짜 오래 잘 다닐 것 같으면은 그때 나에게 주는 선물로 가방을 새로 사주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또 생각보다 열심히 잘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사실 배럴에서 메쉬백 새로 샀어요. 제 새로운 메쉬백이랑 수영용품들은 다음에 왓츠 인 마이 스윙백 이런 걸로 보여드릴게요.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수영복, 수영모, 수경, 그 다음에 브라패드, 습식수건, 메쉬백 이 정도를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영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사실 수영복이랑 수영 가방 가격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요. 사실 수영모, 수경 이런 거는 가격 차이가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막 선수용을 사지 않는 이상. 근데 수영복이랑 수영 가방이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가성비 버전으로 돈을 좀 덜 쓰고 싶다 하신다면 수영복은 사실 한 4, 5만 원만 돼도 이쁜 거 살 수 있어요. 뭐 센티나 키치피치 이런 데는 4, 5만 원대에 이쁜 수영복들 많고 배럴 이런 브랜드 제품도 지금 세일하니까 한 48,000원 이러던데요. 그리고 보통 수모는 만원에서 15,000원, 수경은 한 2만원에서 25,000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잡고 수영 가방을 저처럼 저런 다이소에서 메쉬백을 하나 2,000원짜리를 산다 치고 브라패드, 습식수건 이런 거는 사실 브랜드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다이소에 파는 거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그런 거 다 해서 뭐 5,000원 내외로 장만한다 치면 수영복 5만원에 수경 25,000원, 수모 15,000원, 다이소에서 물품 사는 거 한 5,000원? 그러면 10만 원 안쪽으로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나이키 스윙 같은 데서 수영복을 산다. 그러면 한 10만 원 줘야 돼요. 10만 원 주고 수모 수경은 똑같이 25,000원에 15,000원 잡고 메쉬백을 내가 조금 좋은 거 한 5만 원짜리 산다. 5만 원. 거기에다가 나 이제 브라패드, 습식수건 이런 것도 사는 김에 사이트에서 좀 비싸도 같이 사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 한 2만 원 잡을까요? 왜냐면 브라패드가 브랜드 있는 데서 사면 한 7,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그 좀 가성비로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한 90만 원 선에서도 해결이 될 거고 내가 좀 장비빨이 필요하다 하신다면은 20만 원 정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첫 수영복으로 나이키 스윙 거를 샀어요. 10만 원인가 뭐 11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경이랑 뭐 다 해서 한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 달 강습을 들으면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사실 그 수영장마다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 제가 다니는 수영장 기준으로는 자유형 배우고 배영 배우고 평영 배우고 접영 배우고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에 들었던 반은 자유형만 배우는 반이었어요. 초반에는 계속 발차기만 해요. 킥판 잡고 이렇게 발차기 했다가 파 하면서 발차기 했다가 옆으로 파
파 하면서 발차기했다가 이거를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호흡이랑 발차기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파를 추가해서 팔까지 돌리는 거죠. 파, 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3주차, 4주차쯤 되면은 킥판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킥판을 이렇게 슬슬 하나씩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킥판 잡고 가다가 선생님이 빼주면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음파 호흡하면서 자유형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제가 사실 수영 강습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한 달 강습을 들으면 자유형을 할 수 있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강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자유수영 가서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지금 저랑 같은 반에서 수업 듣는 분들이 저번 달에도 같이 들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력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데 똑같이 한 달의 강습을 들은 건데도 자유형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킥판 잡고 발차기 연습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게으르고 이런 게 아니라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든지 해서 연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강습 때 하는 거는 진짜 강사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자세를 좀 잡아주는 거 이 정도일 뿐이고 내가 그 호흡이랑 자세에 익숙해지려면은 혼자 그냥 자유수영 가서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3월 수영 목표가 자유형 성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간절했어요. 제가 엄마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여행 가서 동생이랑 수영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진짜 한 주도 안 빼놓고 주 6회씩 수영을 했어요. 강습 끝나고 나서도 꼭 복습하려고 자유수영 레인 가서 한 바퀴라도 돌고 가고 강습 없는 날도 무조건 가서 1시간씩 연습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해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연습을 안 했더라면 지금 저 자유형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강습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 플러스 자세 잘못된 거를 교정받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수영 연습으로 다 이렇게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달리 말하면 한 달 강습을 들어도 자유수영 열심히 나가서 연습하면 한 달에도 자유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 처음에 강습 받을 때 발차기도 너무 느려서 계속 이렇게 뒤로 순번 밀리고 앞에 막 사람들 추월해서 가고 이랬거든요. 강습 시간에 그렇게 밀릴 때마다 이렇게 해서는 나 자유형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자유형 50m도 성공하고 저 이제 강습 들을 때도 앞쪽에서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추월해가지고. 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은데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요? 그리고 제가 수영 처음 시작할 때 궁금했던 게 수영을 하면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다는데 살이 쭉쭉 빠지나 이거였거든요. 이것도 제가 유경험자로서 진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식단을 하면 빠지고요. 식단에 신경을 안 쓰는 순간 오히려 더 찌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완전 전신 운동이잖아요, 수영이. 몸을 다 쓰고 호흡도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끝나면 진짜 배고파요. 식욕도 식욕인데 먹는 양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확실히 느꼈던 게 제가 원래 그 비비고 왕교자 있잖아요, 만두. 그거를 보통 7, 8개를 먹었어요. 진짜 과식했다 하면 10개? 근데 저번 달에 수영 끝나고서 16개 먹었잖아요, 한 번에. 중요한 거는 16개 먹고도 전 더 먹을 수 있었어요. 멘탈로 조절을 한 거지 솔직히 더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제가 수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수영으로 인해서 불어난 식욕을 어떻게 컨트롤을 잘 못한 거예요. 만두 16개 먹고 파스타 막 2인분, 3인분 해먹고 밥 먹고 배고프면 시리얼 먹고 또 배고프면 만두점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살이 오히려 쪘어요. 근데 그런 건 좀 있죠. 아무래도 운동을 공복에 하다 보니까 막 배기 싫게 부은 것처럼 찌는 게 아니라 진짜 벌크업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기 좋게 커지는 느낌? 근데 제가 4월 말에 여행이 있으니까 좀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먹는 양도 좀 조절을 하려고 하고 낮에는 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저녁에는 먹지 말자 해서 6시 이후로는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참 제 블로그에 브라질리언 왁싱은 필수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왁싱은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친구들을 좀 잘 이렇게 들어가라고 정리를 잘 해주면 그렇게 뭐 꼭 왁싱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건 사실 수영복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밑에 라인이 이렇게 깊게 파진 하이컷이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생긴 로우컷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미들컷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수복하다 정리할 게 좀 많다 하시면 로우컷을 사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하이컷이나 미들컷을 장만하신다고 하면 브라질리언 올누드 이런 것까지는 좀 아프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비키니 라인 정도만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덜 신경 쓸 것 같아요. 전 예전부터 왁싱을 셀프로 좀 했어서 비키니 라인 정도만 정리해서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블로그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몸에 자신이 없는데 수영을 배우고 싶다. 가면은 몸이 너무 신경 쓸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해도 되고 이런 고민하시는 게 공감도 되는데 저는 수영이 생각보다 몸이 신경 안 쓰이는 운동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물속에서 하잖아요. 남의 몸을 볼 그게 생각보다 없어요. 물속에서 수영할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보기 때문에 남의 다리도 보기가 힘들어요.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 팔에 집중하느라 물 밖에 있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레인 갔다 와서 한 번 쉴 때? 그때 정도인데 레인 한 번 갔다 오면서 이러고 있느라 남 뭐 신경 쓸 그게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수영이 그런 거 신경 안 쓰이는 운동인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수영의 장단점을 좀 얘기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단점이 있나 수영이? 한 달 만에 수영 맘 돼가지고 지금 수영이 단점이 있나요? 이러고 있네. 단점 굳이 뽑자면 뭐 헬스, 러닝 이런 거에 비해서 준비할 게 많다는 거? 어쨌든 뭐 수영 가방도 사야 되고 수영복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저처럼 시에서 하는 강습을 듣고 싶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세고 보통 선착순 아니면 추첨식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마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굳이 꼽자면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좀 피부 상태가 괜찮은데 처음에 수영 듣고 2주차 때인가 피부가 진짜 확 뒤집어졌었거든요. 이 수영장 물이 우리가 쓰는 그런 일반적인 물이 아니잖아요. 막 염소도 들어가 있고 소독도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처럼 좀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초반에 적응 안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거랑 또 관련해서 관리를 제대로, 케어를 제대로 안 해주면 머리도 좀 쉽게 상하고 바디 피부도 쉽게 좀 상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또 그만큼 케어를 해주면 되니까 막 단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이제 장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수영이의 장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가성비가 좋아요. 수영장 이용료가 보통 한 달에 5, 6만 원 정도고 강습을 들어도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보통. 제가 지금 다니는 수영장은 강습 플러스 한 달 수영장 이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7만 원인데 저 같은 보건 여성은 한 달에 일주일씩 생리를 하기 때문에 10%를 할인해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달에 6만 3천 원 내고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저는 운동은 무조건 가성비가 좋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라테스, PT 이런 거 저는 못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내가 하는 것만큼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운동이라 좋은 것 같고 이건 사실 수영 강습의 장점인데 좀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어쨌든 한 공간에서 똑같은 운동을 똑같은 단계로 밟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 걸고 친해지고 이러는 재미도 있고 저 엊그제 새로 친해진 수치랑 국밥도 먹었거든요. 같이 운동하고 소속감도 가지게 되고 친구도 원한다면 사귈 수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단 조절만 잘하면 충분히 다이어트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굉장히 상쾌해요. 하고 나면 막 이렇게 찝찝한 게 없다고 해야 될까요? 러닝하고 헬스하고 이러면은 막 땀나고 젖고 이러잖아요. 물론 땀이야 나겠지만 물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서 그것도 되게 상쾌하고 좋은 것 같고 좀 이 단계를 밟아나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형 했으면 이제 배영에 도전하자. 배영 했으니까 뭐 이제 평영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체력이 제가 좋아졌다는 게 엄청 느껴지고 제가 근육이 생겼다니까요.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소문난 물살이라서 근육이 일절 없어요 몸에. 근데 여기 지금 알통이 생겼어요. 제 인생 29년 동안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수영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갓생 사는 느낌 있잖아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샤워하고 수영장 들어가서 물에 탁 그 담가지는 그 순간이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거기서 오는 그 에너지 때문에 다들 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생각나는 장점은 이 정도? 저는 그렇게 막 물도 무서워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수영이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운동이 돼가지고 뭔가 되게 막 고통스럽게 운동한다 이런 거보다는 즐기면서 재미있게 레저 하듯이 그렇게 하는 운동이 되어서 너무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수영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의외로 해보면 너무 잘 맞고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추라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예쁜 수영 가방도 이번에 장만을 했겠다. 다음번에는 왓츠 인 마이 스윙백 영상을 딱 찍어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가지고 다니는 수영용품, 스킨케어 이런 것도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고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안나루이사 할인 정보 같은 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코드랑 잘 적어놓을 테니까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세일 중이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저렴하게 한번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영 더 열심히 해서 수영 중수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